이데일리 TV 인사이트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야 불러주셨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분들. 네, 작년에도 연말에 많이 나와주셨잖아요, 대표님. 아닙니다. 그대로 모자라합니다. 지금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시장이 강한데 네. 투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데 이럴 그래요? 때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셔야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저희 작년 연말에 네. 대표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때 연말 한번 싹 분위기 정리하면서 네. 제가 내년에 그러면 어떤 업종 봐야 되냐라고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선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네. 이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네요.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좀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주도적인 섹터의 흐름들은 네. 찾아가는 게 맞다. 역시나 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연말에 왜 조선주 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아무리 한국 증시가 안 되고 위축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이 잘하는 거, 그쪽에서 성과 나는 거. 근데 그동안에 실적 흐름들은 이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턴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턴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배를 만드는데 만들었던 신조성과에 맞춰서 이제 배를 만들겠죠. 근데 그 사이에 부자재, 인건비 이런 게 막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쭉 빠지고 게다가 또 신조성과지수 올려서 받았던 배 가격들과 함께 연결돼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인도한다. 실적이 그러면 확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게 원년이 정년이는 아니고요. 원년이 네. 원년이 올해부터다. 올해다. 예, 그렇게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게 올해일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것이고 게다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 막 좋아지는데 또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네. 우리 잘 못하는 것들 동맹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맹국 솔직히 일본하고 한국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일본은 아직 조금 좀 처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수혜. 게다가 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도도 전략적으로 글로벌 선사 편대에 좀 움직이면서 우리도 한 글로벌 4위 정도까지는 나라 인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국 아니냐 이런 쪽에서 우리 끌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 내밀 때는 한국이 또 맞겠죠. 중국하고 인도 쪽도 그럼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럼 중국 거를 선택하겠냐 아니면 약간 그래도 워낙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변화를 끌어낸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쪽으로 손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어쨌든 뭐 조선주를 찝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3년 말에 2024년에 한국에서 잘 갈 업종은 방산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찍어줬었고, 네. 저는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뭘까 계속 살펴봤는데 이건 트럼프가 찍어준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조선이다. 그러셨죠. 김민수 대표님도 물론 저는 그냥 잔잔발이고요. 꼽아 주셨지만. 네. 자, 그러면은 뭐 사실 근데 조선주라고 하면 네. 이 주식 투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 이런 것들을 못 느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조선주 그거 무겁고 재미도 없고 주가 잘 안 가는 거 왜 보냐라고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사실 템베거 될 수 있는 건 조선주라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번 추세 붙으면 쭉 가는 게 조선주니까. 그렇죠. 무겁긴 하지만 네. 그 무거운 추세가 그거를 끌어갈 정도로 매수세가 계속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사이클과 함께 나오는 구조가 상당히 세고 강하다. 그쵸.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추세 이번에는 좀 길게 갈 거라 보세요? 좀 더 확장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턴어라운드에 플러스 네네. 알파가 계속 붙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많이 알려진 뭐 방산, 뭐 MRO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챙겨야 될 게 네. 미국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네. 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일단 뭐 물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그 연안에 인근 쪽에서 시초 원유를 못하게 하는 금지 법안을 하려고 하는데 딜을 좀 하겠죠. 트럼프 차기 대통령하고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조 쪽으로는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에너지를 이제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싶다. 그쵸. 우리 계속 뽑아내고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운반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배로 운반을 치러 날라야죠. 그러겠죠. 원유건 가스건 모든 간에. 그러면 그에 따른 수요가 높아질 텐데 게다가 또 보다 보니까 LNG 쪽에서
노후화가 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보통 25년 연안으로 보는데 그 이상으로 된 배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8년간은 이쪽에서 꾸준히 노후화된 선박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딱 맞아가기 시작하네요. 그러게요. 네, 게다가 또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도 부각을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하나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들에 대한 수주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그러면 친환경 연료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던 건 뭐 디젤이나 네네. 벙커 CU라고 아시죠? 끈적끈적하고 네네. 그 점성이 있는. 예, 그걸 점성이라고 하네요. 저는 끈적끈적. 예, 네, 그런 쪽에서 그런 거 쓰던 배들을 아마 태우면 이산화탄소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바뀌는 거죠. LPG, LNG 추진선으로 예, 그리고 또 아니면 메탄올, 뭐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건 또 그런 쪽을 또 잘 만드는 쪽은 어디겠느냐? 네, 그러면 추진선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엔진이 좋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은 한국이다.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군사, 방산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정책, 미국의 에너지 정책으로도 조선주가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그러면 방산 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MRO 이야기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네. 해군을 이제 미국의 해군을 다시 재건시킬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거는 결국에 트럼프 때문이니까 네.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 상황들을 보면 미국 의회에서도 쉽스법이라고 해서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발의하고 있고 네.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그게 하나씩 진행될 수 있겠죠. 이게 그럼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그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산 MRO 쪽은 네. 지금 규모로 보게 되면 20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돈은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게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배 한 척 유지 보수하게 되면 얼마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와 그 수익성들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은 걸리는데 그거는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지. 그게 주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기는 일단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기는 좀 어렵다. 아직 명확한 숫자는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그거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으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 랠리가 달리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두는 하시되 네. 이게 주가 아니다. 오히려 아까 실적과 함께 변화가 되는 여러 가지 기조가 지금 딱 맞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추진되는 과정마다의 그게 좋은 결과들이 숫자들이 나오면 한 단계씩 주가가 이번에 트럼프가 라디오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 네. 숫자가 보이면 또 올라가고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또 한 번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무거운 주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붙어서 올라가기보다는 가면 조금 더 쉬겠죠. 쉴 때 쉬었다가 예, 다시 또 연료를 주입하는 것들. 예. 배처럼. 예, 네, 연료 그렇네요. 주입해야죠. 또 다음 이동할 수 있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연료 주입하고 하는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관심은 네.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조선업도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너무나 중국 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중국이 어떤 정도로 추격을 하고 있길래 네. 그게 군함이든 일반 상선이든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이 목에 차서 그래서 막 마음이 달아서 네. 움직였던 것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해군과 관련된 또 데이터를 네.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머지 상선 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이 현재 맥스로 보게 되면요 한 400척의 전투함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은 2030년까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75척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미국은 올해 기준으로 한 300척 정도. 근데 노후화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고 일단 2030년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317척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더 노후화될 속도도 수밖에 느리고. 없고. 예. 근데 지금 중국은 더 최신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새롭게 건조하고 그럼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건조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배. 왜냐하면은 네.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그쵸. 불모지라고 봐야 토크가 되겠죠. 없잖아요, 네, 미국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해주겠느냐 한쪽에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한국 업체들이 더 많다.
손을 잡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군함만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남중국해나 뭐 네. 대만 쪽에서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출동했을 때 그쵸, 그쵸. 전력을 많이 얘기하게 되면 그쵸. 아직까지는 그래도 항공모함의 대수나 대수가. 그리고 또 그 기술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운용 체계, 전술 체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래도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양적으로 커지는 아이고, 구조를 네. 보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예,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전단 같은 걸 남중국해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남중국해 태평양만 이제 항공모함이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럽 쪽에도 있고 대서양 쪽에도 있고 뭐 전 세계를 관리하니까. 근데 트럼프는 결국에 이거를 본인 돈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항공모함 전단 이거 만드는 거 다른 여러 배 만드는 게 또 관리하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주면 방위비가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 동맹 국가가 뭐 한국, 일본, 네. 호주 뭐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네. 조선을 잘하는 건 결국 우리랑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확실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럴 수밖에. 호주는 처음 들었네요, 제가. 예, 호주도 있긴 있구나.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위하고 2위하고 격차와 함께 3위 그리고 나머지 에세트라 나머지 쭉 하고 보게 기타 되면은 등등. 기타 등등 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위부터 나머지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2위를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일본은 한때 세계 1위였었죠. 그쵸.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동산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침체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노력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을 보게 되면은 작년 수출량이 3천만 톤 정도 되는데 네네. 3년치 작업량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수주가 막 좋아지는데 3년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게요. 3천만 톤이 3년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캐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장에서 평가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숫자가. 예. 그러다 보니까 시총 순위나 그러니까 규모 순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가장 아미바리 조선, 아미바리 조선. 예, 잔잔바리 친구, 예, 네. 그리고 다음이요. 예, 재팬바리 유나이티드 뭐 이런 네. 쪽들,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런 쪽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건조 능력들은 아직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 아니면 좀 큰 물량들을 맡기기에는 미국 쪽에서는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잘하는 쪽들이 벌크선 탱커 이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 LNG 쪽에서 어떤 수요가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맡길 수는 있겠는데 그쪽에 대해서 대규모와 적기 물론 일본도 적시 타이밍들 충분히 맞춰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된 숙련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한국의 물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우리가 훨씬 빠르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빠르게 건조해질 수 있는 능력. 이러니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군함 건조라든지 MRO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근데 또 저는 뭐 전문가들한테 듣거나 이 언론 이런 보도들을 보면 그만큼 만드는 거나 이 항모 전단을 관리하는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만만치 않고 근데 제때 수리를 못 해주게 되면 그쵸. 더 들어갑니다. 그쵸. 예, 그게 네. 지금 미국에서 계산하는 바고 이때 지금부터 체계를 안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물 빠진 독이 되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 투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그때 보통 뭐 미국이 이제 지난번에 인수했던 필리 조선소라고 필리 조선소. 예, 미국 조선소를 매각할 때도 네. 만약에 지금 US 스틸처럼 약간 좀 민감한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한테 매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쵸. 아마 감싸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어봐야 우리가 제대로 할 기술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한국한테 인수를 시켜서 거기서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인수가 됐다고 가지고 말이에요. 있어봤자 돈만 드니까 그렇죠. 팔았다.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MRO 사업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함정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 앵커님도 저 PB 분한테 가게 되면 자산 생애 주기 관련돼서 이거 막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저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거 같은 개념처럼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건조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어때? 그 1년 차는 뭐가 필요하고 그쵸. 5년 차에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쭉 관리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데 한국 이러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게다가 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자리를 잡혀 가서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일단은 물론 그쪽에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조금 좀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충분하다고 되면은 이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그쵸. 같고 게다가 또 이거는 업황에 무관합니다. 근데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왔다가 또 고생할 때 보게 되면은 적자 때문에 그쵸. 안 돼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바텀 라인이 생기게 되죠. 이런 쪽을 통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중점을 가는 하나그룹 쪽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레벨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요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어쨌든 뭐 MRO나 이 군 관련해서는 경기를 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이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MRO나 우리가 미군 함정을 수주받을 수 있으면 최고인데 네. 또 더 거시적으로 약간 더 보게 되면 나라 대 나라 입장에서 네. 트럼프가 분명히 이거를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랄 그렇죠. 아니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선 너 만들어줘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급부로 그 대신 우리 거에 뭘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라는 그런 뭔가 반대 요구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나은 게 트럼프는 보통 보면은 이제 협상을 할 때 보면은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을 먼저 갖고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편이 높죠. 한번 때리고. 그렇죠. 자, 우리 관세에 한번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데 이거 받기 싫으면은 이거 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자기네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당근을 먼저 주는 느낌이 그러게요. 나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근을 주면은 일단은 받는 건 맞겠죠. 거의 그래도 같이 윈윈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 입장으로는 준 게 있으니까 자 이건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또 내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방위비 협상.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주한미군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이거를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번 말고 네.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한국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군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왜 우리가 내느냐? 그쵸. 그래서 니네가 더 많이 내라. 올릴 거다 얼마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 규모로 매년 한 8%씩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근데 nope 이러면서 100억 달러를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엄청 올렸어요. 100억 달러면 지금의 거의 10배입니다. 그쵸. 네,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 걸로 보는데 당연히 협상이다 보니까 세게 지르고 이제 좀 나오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100억 달러는 그래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50억 달러, 30억 달러 이렇게 깎였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도 막 자료를 옛날 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이랑 한미 FTA 체결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네. 이런 미국의 지금 쉽스법 말고 그 전에 존스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미국 내에서만 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FTA 협상 카드로 썼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쌀 개방을 막아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쌀 개방하면 너희도 존스법 깨 열어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이런 조선 카드로 그런 것들의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상대의 좀 취약한 곳. 네, 원하는 걸 해주는 예. 대신 우리도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협상의 기술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 협상의 기술. 그쵸. 한국의 K 협상의 기술.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이제 뭐 이런 함정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봤고 아까 말씀해주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네. 미국이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왔으니까 뭐 이 LNG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수출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말씀해주신 그 함정들. 근데 네. 최근엔 또 LNG선은 이제 이 연식이 오래돼서 네. 이제는 폐선하는 것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좀 기회일 것 같아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LNG 하게 되면 카타르 LNG선을 대규모로 1차, 그다음 2차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 쪽에서도 러시아로 들어가는 이제 가스 라인 중에서 네. 그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거 영국 거의 폐쇄하는 쪽으로 막았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럼 유럽은 지금 몸이 달았겠죠. 그렇게 되면 뒤에서 쓱 웃고 있는. 근데 이걸 누가 조종했을까요?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야 우리
전쟁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우리도 돈 벌어야지. 예,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막힌 거 보고 유럽한테 어유 가스가 부족하시네요. 우리 거 갖다 쓰셔야죠. 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수출은 더 유럽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증가할 수 있다. 네, 그쵸. 그러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는 발주가 더 늘어난다. 많이 늘어나겠죠. 예.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LNG 말고도 LPG도 있죠. 아, 네, 예. LPG 쪽이 있고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탄소 포집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네. 되면 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액화시키게 되면 CO2가 아니라 LCO2가 됩니다. 오. 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산업에 쓰는 탄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중화학 제품 쪽으로도 또 많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운반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운반선들에 대한 가치들은 또 한국이 잘하죠. 이런 그렇네요. 예, 저장하고 아. 가스 쪽에서 저장하고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하나 유망한 부분이라고 오,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좋습니다. 컨테이너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겠죠. 탄소 포집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연결되네요. 트럼프가 또 탄소 포집 기술 굉장히 지원할 거다. 그런 관심 높죠. 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포집주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올라갔으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조선사들 올해 뭐 실적 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게 보일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조금 남겨두고 있으니까 네. 4분기에 조선사들 어떻습니까?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부진했죠. 예, 부진해서 근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기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네네. 거고, 그게 올해는 이제 레벨업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매출은 4분기 한 7조 그리고 또 한 19%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479억 그러니까 거의 20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올해는 다 레벨업된 실적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게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주가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어때요? 하나오션이 어쨌든 요즘에 화제 집중이니까. 네. 하나오션은 흑자 전환 가능합니까? 간신히 잘하게 되면 흑자 문의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옵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그쵸. 예, 대우조선해양이 어디로 인수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지난 1, 2년 동안 되게 좀 뜬구름처럼 지냈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우리 어디로 매각될지도 모르는데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쵸, 예, 예. 수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독이 좀 빈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늦는데 주가는 먼저 갔다라고 하게 되면 고평가죠 지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나오는 MRO나 MRO 사업. 예,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고가의 배들을 이제 만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 한 1년 뒤면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의 근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아직 실적이 뒷받침 안 돼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실적이 이제 채워지면서 그거를 좀 상쇄되면은 주가 탄력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작년에 뭐 1,580억 원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4분기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실적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좋단 말입니다.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좋은데 네. 조선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올라온 것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대형사로 가야 될지 기자재나 엔진 쪽으로 가야 될지 네. 어떤 종목 골라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다 좋으니까 네, 조용히 하고 아무나 고르면 됩니까? 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괜찮아 보이네 그런 거 사시면 되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저희 제목이 자꾸만 올라가면 매수가 계속 또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예, 예. 그런 쪽인데 내일 사야지 이러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일단은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럴 때 그냥 이거를 매수가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다 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정 나오게 되면 내가 사니까 또 고가네.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럼 없기 떨어질 때문에. 때마다 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10% 정도만 딱 샀었다가 네네. 흔들림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맞춰가는 전략.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추세는 계속 또 갔다가도 좀 쉬는 구간들이 나올 때 그때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44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사야겠느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적의 탄력도가 가장 빨리 도는 거는 지금 주가는 잠잠하지만 HD현대 미포 현대미포. 이쪽이 예, 더 최근에 올해 실적 동향에 대해서 잠깐 좀 시장의 판단이 저게 너무 강하지 않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주춤했는데 아닙니다.
개별 기업단의 개별 실적과 연결 실적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결 실적까지 차지하게 되면 베트남 공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감안한다. 올해 실적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D현대 미포가 조금 늦었지만 오히려 후속은 이런 쪽들이 더 강할 것 같다. 상승 여력은 더 높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자재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요즘에 또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탱커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쪽들 그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네, 이게 탱커 쪽에서 LPG 탱커가 글로벌 1위인데 그 부분 쪽에서 이제 탱커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좀 긴 시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세진중공업이 앞으로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전반적으로 한번 쫙 분석을 해봤고요. 현재 상황들 좋습니다. 올해는 좋은 이야기들이 조선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고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두 개를 골라주셨어요. HD 현대 미포 그리고 세진중공업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유망한 업종 잘 골라주시고 종목 알려주셔서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